7월 19일 종가 기준 에코프로 111만 7천원입니다. 오늘은 에코프로가 100만원 임박 또는 갓 넘겼을 당시 박순혁 작가,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이 언급했던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누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메시지에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나 펀더멘탈의 문제는 지금 넘어선 거고 이제 수급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 원래 주식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상승할 주식을 원력을 이용해 억누르다 보면 이게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오히려 원래 가야 될 가격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좀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지금 수급적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외통수에 몰려있는 상황이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수급 상황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하는 게 너무 뻔하니까 팔 사람은 팔 생각을 안 하게 되고, 반면에 공매도를 쳐놓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걸 빨리 수습을 해서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예측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5월에 50만원에 있을 때도 100만원 넘어간다고 말씀드렸던 상황이니까 예정된 수순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공매도가 많지 않았으면 이렇게 못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과한 공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시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밸류에이션을 산정하는 단계는 지났어요. 싸고 안 싸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여전히 저평가로 보는 입장이지만 그것에 의미가 없는 게 어쨌든 지금은 수급장입니다. 그래서 7월에는 각종 2차전지 소재 ETF가 많이 상장이 됐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의 편입이죠. 이게 8월 11일에 결정이 되고 8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편입이 되는데, 이 수급이 유안타에서 한 1조 7,500억인가 이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올라가면 그게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공매도를 숏을 친 쪽에서는 버텨내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물량 자체를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장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공매도가 어려움을 계속 겪어온 상황이잖아요. 에코프로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에 몰려있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부터는 숏스퀴즈가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공매도 수량은 줄고 있거든요. 근데 줄고 있는데 금액이 계속 그대로인 게 더 문제죠. 그러니까 상환을 했지만 주가가 올라가니까 전체 갚아야 할 돈은 그대로고, 약간 그런 문제고, 이게 굉장히 가팔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8월 11일 발표 전까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상환을 해야 할 거죠. 그래서 최대한 누가 먼저 빨리 상환하고 그래야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어제 뚫기 전에도 보면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공매를 더 쳤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외통수에 걸린 상황이니까 저도 이거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에 한번 100만 원을 넘기냐 안 넘기냐 했을 때, 그게 2주 전인가 지난주였나요? 2주 전이었나요? 그때 일단 여의도의 전체적으로 공매도 치인 운용사들의 파산 얘기가 돌았습니다. 급히 빨리 이거 해야 된다, 커버링 해야 한다, 이 얘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수급으로 당분간은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죠. 밸류는 그 다음에 논하자고요. 지금은 먼저 움직이는 장인 거죠. 하나는 공매도의 부분인데 이렇게 급히 숏 커버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만 하지 않고 먼저 얘가 돌파하고 장대 양봉 내고 그 다음에 얘 내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손실이 났어요. 나머지 저쪽이 공매도였는데 이것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순환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갖고 계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선순환이 되는 거고, 매도 친 쪽은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계속되는 거죠. 이걸 거꾸로 얘기해보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 주식을 갖고 있는 운용사들이 있는데 시장이 폭락을 해서 이 주가가 빠지면 거기에 마진콜이 발생하면 다른 걸 팔아서 또 메워야 되고 이러면서 악순환이 되면서 계속 빠지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반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직접 투자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요. 우리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ETF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반도체 소부장도 있고 2차전지 소부장도 있고 최근 들어서는 2차전지 핵심 10개 또는 2차전지 소재만 가지고 하는 20개 이런 것도 만들어지잖아요. 나오자마자 그냥 진짜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1000억씩 모집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들어오면 일단 ETF니까 당연히 무조건 사는 거잖아요. 그 주식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 주식을 사는데 올라가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연관관계를 잘 보시면 거기에 관련된 10종목이 있으면 딱 누르면 10종목이 비중으로 해서 쫙 리스트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그 순서대로 강해요. 그러니까 2차전지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밸류 이런 걸 다 떠나서 나도 좀 참여를 하고 싶다. 그리고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현재는 수급에서 많이 움직이면서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ETF가 형성되는 종목들에서 비중이 바뀌면서 들어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장이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운용사들에서 새로운 ETF를 출시하려고 지금 무지 준비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돈 벌어야 하니까. 그래서 신규로 ETF가 생성이 되고 새로운 제품이 개발이 되면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다시 수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종목을 보시든 그 ETF에 관심을 갖든 당분간은 계속해서 ETF하고 수급을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것이 직접 투자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번은 박순혁 작가, 2번은 이창환 부장, 3번은 박병창 이사였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메시지가 드라마틱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다양한 걸 포착할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메신저보다 메시지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메신저가 유명해지는 걸까? 등등.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